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화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11월에 들어서며 하루가 다르게 물이 드는 단풍처럼 가을색이 한층 더 짙어졌는데요. 오늘도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하겠습니다. 네,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우리 지역 날씨 신지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까지 안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부여 부근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 옅은 안개인 방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운전하신다면 앞차와의 간격 넉넉히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전의 아침 기온 7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충남 내륙은 아침 기온 5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서리가 내릴 수 있어서 냉해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간간히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충남 내륙의 아침 기온 대전 7도, 아산과 세종 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아산과 세종 16도, 대전과 공주 17도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 태안과 보령 8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태안과 예산 16도, 보령과 부여 17도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도 구름만 지나면서 물결은 최고 0.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전을 비롯한 충남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면서 의료 체계도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아닌 중증 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전환하는데요. 지역에선 천안과 아산 등 충남 북부 4개 시군이 바로 재택 치료를 적용한 반면 대전과 세종은 병상 상황에 따라 시기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할 건강관리 꾸러미를 정리합니다. 성인용과 어린이용 꾸러미는 손소독제와 해열제,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로 구성됩니다. 재택치료자는 지급받은 키트를 이용해 체온과 산소포화도를 하루 2번씩 보고해야 합니다. 재택치료는 70살 미만의 무증상 경증 환자에 한해 동의하에 열흘 동안 진행하는데 당뇨 등 지병이 있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 차단이 어려운 고시원, 노숙인 시설 거주자는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택치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시청에서 최종적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또 재택치료를 하다 이상이 발생하면 24시간 119 신고를 받아 전담 의료기관에서 치료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상황이 발생하면 준비된 대로 즉각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치료병상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대전과 세종이 각각 9%와 14%로 여유가 있지만 확산세가 계속돼 온 충남은 이미 병상 절반가량이 가동 중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과 세종은 기존처럼 환자를 병상으로 옮겨 치료하되 병상 가동률이 절반을 넘으면 재택치료로 전환하는 반면 충남은 천안과 아산, 당진, 서산 등 확산세가 거센 북부 4개 시군부터 우선 재택치료를 시행한 뒤 오는 9일 도 전역으로 확대할지를 검토합니다. 우선적으로는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관리받도록 하고 그 이후에 병상의 여력이 없을 때 재택치료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의 재택치료 기간 기준은 증상 발현일로부터 열흘이라 환자가 확진일보다 한참 전에 증상이 시작됐다고 진술할 경우 재택치료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실효성 있는 재택치료를 위해 재택치료 기간 지침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으로 지역 대학도 대면 수업을 확대합니다. 충남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에 따른 2학기 학사 운영 계획에서 소규모 실험과 실습, 실기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수업도 가급적 대면 강의로 전환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한남대도 다음 주부터 전면 대면 수업을 결정했으며 모건대와 배재대 등도 실험과 실습 과목 위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이론 과목은 강의실 상황에 따라 비대면 강의를 병행하면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지만 학생을 중심으로 한 충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산에서는 초중 고등학교 4곳을 중심으로 어제 하루 학생 13명 등 14명이 추가 확진돼 학교 관련 누적 확진자가 60명으로 늘었고 금산 지역 초중고교 8곳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논산에서도 10대 미만의 확진자 7명이 더 나왔고 학교발 확진이 주춤한 당진에선 직장 내 감염으로 5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충남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전에서는 산발 감염 등이 이어지면서 어제 기준으로 11명, 세종에서는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문화재 보전직으로 묶여 9년 넘게 학교시설 개보수가 어려워 불편을 겪던 부여여고가 우여곡절 끝에 단독 이전하게 됐습니다. 학교는 부여읍에 조성 중인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부지로 옮겨 오는 2024년 9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여군의 수건이었던 부여여고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사비 완궁터 발굴 등으로 학교 이전을 추진한 지 9년 만입니다. 기존 350억 원인 사업비를 줄이고 학교 통합 등을 고려한 설계 등 조건부 승인입니다. 행안부 교육부가 요청한 설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의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또 사업비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협의를 해나가기로. 현 부여여고 부지는 지난 2012년 특별 보존지구로 지정되면서 발굴 조사와 정비 사업이 계획됐습니다. 사적으로도 지정돼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 건물과 시설물 신축이나 개축이 이뤄지지 못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리모델링조차도 급식실의 환경 개선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겠다라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지난해 교육부 등 심사에서 단독 이전이 한 차례 무산되면서 부여고와의 통합도 추진했지만 학부모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문화재청이 국책사업으로 해서 이동하는 거지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아니었다고 그러면 이 학교 개선하고 리모델링하고 신축해서 우리도 계속 있는데. 부여여고는 부여군이 조성하고 있는 부여읍 가탐리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부지로 옮겨 오는 2024년 9월 개교합니다. 사업비는 앞서 문화재청 이전 신축 보상비와 충남도교육청, 부여군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충남도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을 연고로 한 지방은행 설립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도는 대전과 세종, 충북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하는 등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충청권 지방은행은 4개 광역단체를 영업지역으로 두고 본점을 제외한 최소 10개 지점 3천억 원 규모 자본금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는 지방은행이 설립되면 지역 기업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조성된 자금을 지역 경제 발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전국 최고 수준인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육군 사관학교 논산 유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양 지사는 서울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육사 이전의 3가지 조건인 국가 균형 발전과 국방교육 연계성, 이전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할 때 논산이 최적지라고 말했습니다. 또 논산은 육군훈련소와 국방대학교, 국방산업단지가 있고 계룡시 산군본부 외에도 인근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등 관련 산학연이 밀집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사들이 금융권 콜센터 최초로 경고 파업을 벌였습니다. 단 하루 파업이었지만 이들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늘면서 상담 전화는 폭주하는데 열악한 처우와 노동 환경을 더는 참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윤웅성 기자입니다. 국민은행 콜센터 상담 전화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쓰지 말라는 얘기야 지금? 개인만 사용하실 수가 있는 어플이에요, 여기는. 상담사의 설명이 이뤄지는 내내 반말은 기본이고 욕설까지 퍼붓습니다. 아, 이건 뭔 소리 하는. 그러면 쓸 수도 없는데 왜 이름은 법인 이름이 왜 뜨냐고. 상담사의 잘못도 아닌데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 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고객들의 분풀이 대상이 되기 십상입니다. 상담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콜센터 상담 전화는 물론 상담사가 맡게 된 업무 자체도 크게 늘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지점에서만 가능했던 예금 상품이라든지 각종 비밀번호 오류 해제 같은 업무가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업무가 많아졌어요. 특히 재난지원금이나 각종 대출 등의 업무가 수시로 부여되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교육은 공지사항 몇 줄로 전달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업무의 변화 정도에 비해서 교육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원활한 상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의 발생의 소지도 훨씬 높고. 이들은 금융권 콜센터로는 처음으로 열악한 처우 개선과 실적 경쟁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에 이어 어제도 하루 경고 파업을 벌였습니다. 또 원청인 국민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대화를 요구했지만 국민은행 측은 파견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직접 대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대덕특구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연구실 안전전문가협의회 등의 과학기술계 출연연 연구실 안전환경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개선 필요 지적을 받은 연구실이 132곳으로 전체 연구실의 42.3%에 달했습니다. 특히 일부 연구동은 좁고 피난 통로조차 확보되지 않아 건물 전체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진단까지 내려졌으며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도 연구실의 10% 이상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 최초의 초중통합학교가 오는 2024년 3월에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내에 생깁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최근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유성 신동 둔곡지구 내 둔곡 초중통합학교 신설 사업이 적정 결정을 받아서 학교 설립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과학벨트 거점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지난해 둔곡초 설립을 계획했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요청을 받아 초중통합학교 설립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운동과 취미 활동을 하며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 지역에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고민에서 시작한 청소년 실내 놀이시설을 충주시가 짓기로 했는데 동네마다 유치전도 벌어졌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공중에 뜬 사다리를 오르고 힘을 다해 높은 암벽을 타고 오릅니다. 전북 정읍시가 어린이와 청소년, 어른까지 함께 즐기도록 마련한 복합 실내 놀이시설입니다. 아트클라이밍과 디지털 축구, 야구 등 50억 원을 들여 20종 50여 개 놀이시설을 갖췄습니다. 충주시가 이런 실내 놀이 공간을 지역 청소년에게 초점을 맞춰 짓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유아, 어린이 중심 시설 확충에 중점을 뒀다면 청소년의 신체 놀이 욕구를 충족할 시설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이들이 갈 데가 생기는 거죠, 갈 데가. 지금 갈 데가 없고 놀 데가 없거든요. 좀 그런 기구나 놀이기구를 이용해서 하고 싶으면은 제천을 가거나 딴 데를 가야 할 정도인데 이제 오히려 외지에서 청소년들이 올 겁니다. 문제는 시설이 들어설 장소와 담길 콘텐츠. 충주시는 향후 확장 가능성과 접근성, 예산 등을 고려해 호암동 종합운동장과 택견전수장, 교연동 옛 종합운동장과 무술공원 등 4곳을 후보지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도시재생, 놀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야 한다며 4곳 외에도 후보지를 추가해달라는 유치전도 벌였습니다. 충주에는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근데 가지 못합니다. 이제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제1로타리, 제2로타리 사이에 국민은행 공간, 그런 그다음에 영화관 있던 곳 이런 곳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충청북도 아이들이 저희 놀이교육지원센터를 이렇게 방문해 왔을 때 그거와 약간 벨트화해서 이용을 좀 하는 걸 좀 연계하면 어떨까. 한편 최초 후보지로 지목됐던 호암 지역 늪지는 최근 잇따른 수달 발견으로 보존 목소리도 나와 일단 제외된 상태. 충주시는 이번에 나온 시민 의견을 토대로 다음 달 중 청소년 실내 놀이시설의 예정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인터넷 방송 화면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자로 송출되게 했다 하더라도 방송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태구 판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개인 방송을 시청하던 중 후원금을 보내면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 문자를 보이게 해 방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방송 진행자가 특정 문구를 차단하는 설정을 통해 A씨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었다며 또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어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검찰이 모욕 혐의로 기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산경찰서는 식당 출입 명부에 적힌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식당 주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련된 출입 명부에 적힌 여성 방문객의 번호로 친구가 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내일부터 세종 우체국 2층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를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창구에는 공무원과 보조 인력이 배치돼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종시 내 손실보상 대상 업체는 식당과 카페 4,700여 곳, 학교 500여 곳,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 6천여 곳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내년부터 민원 업무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되면 당진시청과 읍면동 민원 업무는 낮 12시에 일시 중단하고 오후 1시까지 휴식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시는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을 보장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며 다음 달까지 2달간 온 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해서 행정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진시가 지역사랑 상품권인 당진사랑 상품권의 이달 구매 한도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동안 위축된 지역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종이 상품권을 제외한 카드와 모바일형에 한해 월 구매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 갯벌에서 해양 보호생물종인 흰이빨 참개지렁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서천군 마서면 솔리갯벌에서 망둥어와 짱뚱어 모니터 과정에서 흰이빨 참개지렁이가 서식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흰이빨 참개지렁이는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개지렁이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 2016년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인천 강화 남단과 영종도 갯벌에서 확인됐습니다. 내년 7월 열리는 보령 해양 머드박람회 온 오프라인 입장권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14일까지는 이른 구매, 즉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로 40% 할인된 가격에 입장권을 살 수 있고 이후 내년 7월 15일까지 사전 예매 특가로 20% 할인 가격이 적용됩니다. 대전 지역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박람회가 오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대전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누리집에는 창업정보관과 창업지원관, 온통대전관과 이벤트관이 운영되며 창업기업 성공 사례와 함께 창업 절차, 임대시설과 상권 정보, 지원 정책 등 지역 창업 정보가 제공됩니다. 3차원 가상세계 공장에서 물품 제조에 특화된 인공지능을 체험할 수 있는 제조 AI 메타버스 팩토리 체험관이 한국과학기술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증강현실 기술이 접목된 체험관에서는 물품 제조 과정에서 AI가 불량 원인을 즉시 탐지한 뒤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경험 등을 가상현실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 측은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의 이 기술을 적용하면 우수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20년간 특허 출원량 증가와 함께 특허 품질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국내 특허 출원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년간 국내 특허 출원량은 연평균 5%씩 증가해서 세계 5대 특허청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빠르게 특허 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해당 기간 특허 수명과 국제 공동 연구 여부 등 특허 품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들도 지속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중소기업을 주도로 지속적인 출원 증가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주시가 백제문화재 백제등불 향연 행사를 보완하기 위한 창작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백제등불 향연은 금강위의 황포 돛배와 유 등 배다리 등을 연출한 전시 프로그램으로 오는 16일까지 방문이나 전자우편으로 공산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접수합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